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좀 조기에 찾아서 그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렇게 공부했을 때 공부가 좀 더 잘 된다 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마다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어디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책상에서 공부가 잘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것도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핵심은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를 맡고 있는 이성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알아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무엇보다 사실 학습 동기가 굉장히 명확하죠. 공부에 대한 목표, 열정 이런 것들이 있는 학생들인데, 그보다는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측면에서 보면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은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좀 조기에 찾아서 그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할 때 효과적인지, 혹은 내가 어떤 부분을 공부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이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기억하고 이해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죠. 저희 이제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뭔가 노래로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 첫 글자를 따서 공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렇게 공부했을 때 공부가 좀 더 잘 된다 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도출해서 한번 써본다든지 요약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소개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용상의 관계들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내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요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내용을 내 말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거를 뭐 요약 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에다가 하나씩 써가지고 뭐 이렇게 벽에 붙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한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것도 모두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핵심은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기억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중에 보면 이해하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인지 습관을 기르는 정말 가장 좋은 확실한 방법은 글을 써보거나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말로 할 수 없으면 사실 아는 것 같은 것이지 정확하게 안다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말을 할 때 제가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창하게 끊임없이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습한 내용, 공부한 내용을 말로 설명을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본다든지 하면 그게 분명히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TV나 이런 데서 정말 공부 잘한 친구들의 학습법을 소개하는 걸 보면 뭐 백지노트법, 백지노트법은 오늘 학교에서 내가 광합성에 대한 개념을 배웠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을 때는 광합성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백지를 펴놓고 광합성에 대해서 내가 배운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써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광합성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지, 광합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쓰다가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겠고 글로 잘 안 써지면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걸 소개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방법, 이런 걸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정확하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그러면 더 공부해야 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 관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영재교육원에 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을 때 짜투리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동하는 시간에, 뭐 밥을 먹는 시간에, 그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짜투리 시간에도 공부를 해라, 뭐 밥 먹으면서도 공부를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 계획을 세우고, 예를 들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것, 똑같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더라도 계속 산만하게 핸드폰을 하거나 주변에 여러 가지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거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관리를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스톱워치를 켜놓고 학생들이
학생들이 뭔가 집중하도록 한다거나, 시간 관리 습관의 대표적인 것은 계획표를 관리하는 거죠. 플래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시간을 나눠서 내가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지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계획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는 필즈상을 받으신 허준희 교수님의 인터뷰였는데, 허준희 교수님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 모래시계를 활용해서 모래시계 1시간을 뒤집어 놓고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 이런 방법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습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어떤 습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냐 하면, 공부를 하기 전에 책상을 깨끗이 치우는 습관을 매일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치우는 습관을 왜 실천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친구처럼 사실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주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을 공부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조성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학생들마다 언제 집중이 잘 되는지, 어디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뭐 도서관에서 공부가 잘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책상에서 공부가 잘 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최근에 보면 학생들의 집중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 휴대폰 사용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잘 관리하는 게 학습에 집중하는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휴대폰을 꺼놓는 방법, 아니면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휴대폰을 잠시 차단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뭐 학생들 보면 이제 뭐 엄마한테 휴대폰을 반납하고 그 시간 동안은 공부에 집중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부에서 정서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나쁘거나 사실 짜증나서 공부하기 싫어,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되게 많은데, 그 정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서 관리도 중요한 학습 습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정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기분이 좋은지, 뭘 해야 기분이 좋은지,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 방법, 간식을 뭐 먹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또 가급적이면 뭔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매일 내가 잘한 일, 오늘 실천한 일,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꾸준히 그런 감정 혹은 잘하는 일들을 지속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습관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면 매일 시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매일 명언을 읽으면서 뭔가 마음가짐을 다잡는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내가 목표를 유지하고 동기를 갖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진짜 나름대로 찾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돌의 음악을 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돌파구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 마인드는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어떤 습관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도 새해가 되면 당연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동기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실천할 가능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습관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이들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습관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아이와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 나는 정말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집중력을 늘리는 습관을 한번 실천해 볼까? 이런 방식의 아이의 문제 혹은 아이가 원하는 걸 바탕으로 뭔가 습관을 실천하고 싶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 동기가 생기도록 하는 게 이제 습관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습관 마인드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형성되면 좋지만 습관을 만들다가
있다가 중단을 하거나 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뭔가 목표를 높게 갖는 건 좋지만 도중에 습관을 그만두면 혹은 며칠 쉬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조금 편안한 마인드, 너무 습관 자체에 부담을 갖지 않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을 선택할 때 처음부터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면 이렇게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뇌과학의 원리하고도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머리는 정말 익숙한 걸 하는 방식으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 혹은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이렇게 기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사소한 걸 한다고? 예를 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습관책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작고 사소한 습관으로 시작해라. 예를 들면 윗몸 일으키기 1개와 같이 지금 시작해도 당장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 스쿼트 5개 하라고 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습관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게 사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보다는 뭔가 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습관, 성취감이 느껴지는 습관, 이런 걸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습관을 실천하는 아이가 원하는 습관,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습관 계획, 그러니까 습관을 실천할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습관을 실천할지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언제 할지를 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할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어떤 경우에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뭐 옷을 사거나 뭐 운동화를 새로 사거나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그리고 습관이 진행되는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사실은 꾸준히 지속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저도 러닝 앱 같은 거를 쓰는데 러닝 앱이 매일매일 스탬프를 찍듯이 내가 습관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습관의 어떤 누적된 결과들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뭐 달력에다가 X표시를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아니면은 뭐 포스트잇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벽면에다가 이렇게 채워나가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 계획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습관 목표를 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그걸 지속했으면 그런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60일 습관을 실천했을 때 아이가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습관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습관을 지속해서 습관 프로젝트를 끝낸 학생들과 파티처럼 행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실천한 나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걸 생각하면서 습관을 잘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은 정말 아무리 작은 습관이어도 뭔가를 꾸준히 지속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저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습관의 난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습관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작은 습관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내가 했을 때 즐거운 습관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습관을 어떤 내가 기존에 매일매일 하던 행동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기존에 내가 뭔가 루틴이 되어 있던 거, 내가 일상적으로 하던 어떤 행동에 붙여서 습관을 실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매일 물을 마시는 습관을 갖고 싶으면 아침에 늘 우리가 일어나면 샤워하고 양치를 하잖아요. 양치하고 물 마시기, 이렇게 기존의 루틴으로 하던 행동에다가 습관을 붙여서 실천하는 방법을 추천하기도 하고요. 저 아는 분 중에 실천하고 싶었던 습관 중에 하나가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그러면 어떻게 실천을 했냐면 물을 한 달치를 사놓고요, 한 개씩 없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물이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습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뭔가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내가 이런 방법을 썼을 때 그래도 습관을 잘 실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습관
습관을 만드는 것 혹은 공부를 하는 것 사실 굉장히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부모님의 응원과 지지가 가장 힘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정말 오늘은 너무 하기 싫고 뭐 이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왜 안 해? 빨리 해! 라고 하는 말보다는 뭔가 오늘 힘들지? 이렇게 공감하는 말, 그리고 그러면 오늘 하루 쉬고 한번 내일 해볼래? 이렇게 하는 말들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의 얘기였고, 그랬을 때 엄마가 그렇게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줄 때, 엄마가 그래 그러면 오늘 하루 쉬어도 돼 라고 했을 때 다시 하고 싶은 어떤 힘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너 오늘 왜 안 해? 언제 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아 정말 하기 싫었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 한마디의 차이거든요. 엄마가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느냐, 아니면 왜 오늘 또 안 하냐고 강요를 하느냐, 이런 단 한마디의 차이인데 아이들은 거기서 굉장히 큰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내가 정말 하기 싫고 힘든 거를 누군가 공감해 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습관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께 굉장히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습관은 아이들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도 저도 그렇고 갖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혼자 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사실은 아이랑 부모님이 같이 하나씩을 정해서 실천하도록 해본다든가, 뭔가 가족들이 뭐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매일매일 실천한 결과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뭐 경쟁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 응원이 되기도 하고, 또 아이 입장에서는 아 나 혼자 힘든 게 아니야 라는 마음도 들고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가정에서 쉽게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것들을 하나씩 정해서 해보시고, 끝나면 또 가족끼리 축하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후에 또 다른 목표에 도전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